보증금 1,000만 원 기준으로 월세가? 월세가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 근처에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관리비하고 이제 이것저것 공과금 합치면 월 70만 원 정도 들고 서울 사립대 등록금이 한 평균적으로 한 800만 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. 지방 국립대 기준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거든요. 사실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국립대 나오면은 5천만 원을 아끼고 시작하는 건데, 네. 근데 왜 자꾸 서울로 몰리려고 할까요? 안녕하세요. T같은 F 진행 겸 패널 김지영입니다. 오늘도 손윤희 박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지방대 혐오, 지방대 차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갖고 오늘 지방대 2탄 준비했습니다. 네, 잘하셨어요. 좀 궁금한 게 박사님은 서울에서 학교 나오실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많은 것들이 힘들었는데 예. 사실 뭐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제일 크게 힘들었던 거는 집값. 솔직히 저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사실 다니면서 좀 이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한 2-3번 정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, 물론 이제 뭐 저는 어쨌든 보기 좋게도 부모님께서 집을 구해주셨지만, 뭐 서울에서 지내는 인서울을 한 친구들 중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가장 컸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저희 학교가 또 약간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어가지고 저는 대학 오면은 분명히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. 그래도 나름 인서울 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공부해서 취직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. 오히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. 뭐 뭔지 모르게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직장 가야지, 더 좋은 데 가야지 하면서 뭔가 대학을 와서 학문을 넓힌다는 느낌보다는 또 다른 제2의 고등학교를 다닌 듯한 느낌? 송 박사님 다닐 때는 그래도 지금보단 쌌잖아요. 그런가요? 지금 요즘 얼마죠? 이게 이제 민간 플랫폼 기준인데 네. 보증금 1,000만 원 기준으로 월세가? 월세가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 근처에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관리비하고 이제 이것저것 공과금 합치면 월 70만 원 정도 들고. 와. 그리고 등록금 얼마 내셨어요? 저도 조금 저는 이제 어쨌든 사립대학교다 보니까 뭐 한 500에서 600 사이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서울 사립대 등록금이 한 평균적으로 한 800만 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, 1년에. 근데 이제 엄청나네요. 지방 국립대 기준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거든요. 거기도 너무 비싸졌네요. 이제 근데 1년 단위니까 네. 이제 한 학기로 치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한 명은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다니고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의 한 명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. 네. 그리고 얼마를 더 쓸까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동안 대략 5천만 원 정도 더 쓰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사실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국립대 나오면은 5천만 원을 아끼고 시작하는 건데. 네. 근데 왜 자꾸 서울로 몰리려고 할까요?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오면 누릴 수 있는 많은 인프라?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뭐 취업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면허를 준비하든지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일단 잘 구축이 되기도 하고, 또 뭐 인턴을 하든 아니면 어떤 알바를 하든 이런 기회들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인서울에 있다.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일종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, 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나름 이 인서울이라는 것이 하이클래스의 어떤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단계로서 입장권을 냈다.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5천만 원일 줄은 몰랐네요. 달리 말하면은 지방 국립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뭐 지방에 마이너스 5천만 원 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그만큼 뭐 충분히 수익을 받느냐, 그러면 사실 거의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지방 국립대가 등록금 싼 거 빼고는 좋은 게 따로 없을까요?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게, 저도 잠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교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굉장한 여유감? 뭔가 내가 하나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
그런 기대라든지 목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서울은 일단 당장에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더 하는 것 같으면 그 따라해야 될 것 같고, 집도 뭐 여기 서울에서는 뭐 5평, 7평 이런 데서 살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한 14평, 15평 이렇게 살아도 월세가 좀 더 절약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지는 게 클 것 같아요. 예, 사실 저는 지방 국립대가 장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. 일단 1번이 이제 그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 있을 거고, 네네네. 예, 지방 대학을 나오면은 어쨌든 이제 그 지방 기업에 입사할 때도 뭐 얘는 도망갈 친구다라는 선입견은 없잖아요. 네. 예, 그 지역 내에서 취직한다는 전제로 취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, 이제 그것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문제가 뭐 부산, 대전 이런 곳은 공공기관도 많고,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할당 기회도 많아요. 특히 울산도 그렇고. 근데 그 다른 국립대들 보면은 좀 동떨어진 대학들이 있잖아요. 네. 근처에 뭐 공공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관이 있는 곳, 민간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아, 이제 그래서 이제 국립대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, 이제 무엇보다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사교육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. 그 예전에, 지금은 인강 때문에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지방에서 공무원 하려면 죄다 노량진으로 가고 신림동으로 가고, 예, 그게 좀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. 지방에서 공무원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. 예. 그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그런 분야가 섹터가 생기긴 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대요. 그러니까 약간 너무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또 지역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어떤 또 그룹을 이뤄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게 가장 옅은 데가 사실 대전이거든요. 거기는 네. 50%가 넘어요, 지역인재 채용률이. 아, 그러니까 대전은 일단 대학이 너무 많아요. 네. 대전하고 인근에 이제 충북, 충남에도 대학이 많고, 음, 그리고 이 대전이라든가 충남, 충북에 온 친구들은, 네. 입학한 친구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고 지방에 취직을 해갖고 이 지역 사람이 되면은, 네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중심의 지역색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. 지방에서 서울로 갔다고 하면은 지방에서 국립대 다닌 친구들보다 5천만 원 정도를 더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데 취직해갖고 5천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, 네.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 사이에서도 이제 공공연한 서열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서열에서 좀 이제 하단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눈높이는 다른 대학 친구들하고 비슷할 거예요. 네. 근데 결국에는 경쟁자가 스카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게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미 나는 이제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, 네. 뭐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문화 아니면 이제 친구들 뭐 아니면 이 환경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나도 이제 이 친구들하고 동등한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데, 네. 이 경쟁자들이 이제 속된 말로 너무 빡세잖아요. 네. 예. 그 한국은행 같은 데서 가끔 조사 같은 걸 해요. 희망 연봉 얼마냐 청년들 물어보면 대부분 3천만 원 이상을 요즘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계산을 해보면은 한 250 이상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의 한 70% 정도가 200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방이 이렇게 있고 서울이 있고 서울에 대기업 요만큼 있는데 사실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다 그만한 연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모두가 그걸 희망하고 있어. 그리고 대기업은 1% 이내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,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실 5천만 원을 분명히 내가 손해를 봤어, 인서울에 해가지고. 그럼 이거를 연봉을 받고는 싶은데 그 연봉까지가 지금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이렇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만약에 이제 손 박사님이 네.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갔고, 네. 근데 선택지가 서울에 있는 어중간한 대학,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, 네.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네. 없다고 하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?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랑 또 그때랑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갈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방이 이제 많이 이제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지방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연구비도 지방에서 많이 따고 있고, 또 교수진들도 역량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
뭐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들이 인서울에 비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저라면 지방에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를 노려볼 것 같아. 내가 인서울 대학이랑 경쟁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중앙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뭐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생이 되겠어. 이런 목표를 세워볼 것 같아요. 너무 인서울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을 것 같아. 아 근데 혹시 예전에 그거 보셨나요? 그 부산에 있는 네. 대학 중에서도 이제 하위권에 속하는 사립대에서 네. 그 대학의 공대에서 그 2학년생이 그 SCI급 논문을 단독으로 맞아요. 예. 저도 그거 봤어요. 예. 아주 훌륭하죠.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학생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가 분명히 지지를 해줬을 거고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뭔가 논문화할 수 있는 걸 분명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.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 지역이 중요하진 않다. 근데 네,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.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. 그 친구가 만약에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네. 결국에 남는 거는 졸업장이잖아요. 네.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SCI급 논문을 단독으로 네. 게재했다가 아니라 네. 이게 조금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. 만약에 그 예. 친구가 혹시나 알고리즘을 예. 잘 타서 이걸 보게 된다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 예.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람들을 평가할 때 대학을 먼저 보게 돼요.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보더라고요. 졸업을 아직 안 했으면 뭔가 미진한 거 아니야? 얘 아직도 뭐 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해온 어떤 커리어나 성과들을 좀 보는 것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.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좀 문 닫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만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건 없지만 대학 등록금 다 빨아들여가지고 학교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컨텐츠는 제대로 없고 대학 교수들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상한 교수들 심지어 교수들 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